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이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되게 이제 우울해지는 시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이 명국이 국면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사람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의욕이 이제 꺾이는, 좀 조용조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제 가족 중심으로 살고 이제 인간관계도 이제 좁혀지고 이러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되려 나아진다고 하네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과거의 고성장일 때보다 이 저성장, 이 장기 침체지만 더 이제 조심조심하고 조용조용 살아가는 삶이 차라리 삶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줄어들고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사치레해야 되고 뭐 따라다녀야 되고 말 들어줘야 되고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괜찮겠다. 뭐 이 저성장 그리고 이 고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활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분위기가 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좋은 측면은 이 과거보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이제 조정이 되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하니 그런 건 조금 희망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고 사는 거는 꼭 필요하고요. 앞 대비도 하고 뒷 대비도 하고 미리 대비하기도 하고 나중 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나 준비나 이런 것들은 두말할 거 없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건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또라이들, 미친놈들 많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거리를 두고 또 겁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잘못 엮이면 나만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괜히 의식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 한다고 눈총 주거나 아니면은 좀 의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욱더 개인화되고 이기주의로 변해서 또라이 같은 놈들이 많이 나와도 그런 것들 조심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또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궁리도 더더욱더 해놔야 되고요. 누가 그러잖아요. 20대 때 30대 때는 너 대기업 어디 들어갔어? 라고 묻고 40대가 되면 뭐 그래도 그 회사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50대 때 60대 때는 어디 다니는지 묻지도 않고 장사 안 하고 있고 그래 어디든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뭐 70대 80대 되면 뭐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고, 안 죽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만 있다 그래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각 연령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결국은 자신의 삶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다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고요. 미친년놈들 자기 더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남들 덩쳐먹고 사기 쳐먹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잡놈들도 많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살아가는 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범 80몇 명한테 사기 쳐먹고
도망갔던 연놈들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제 송환돼서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런 사기 치는 놈들은 다 사형 때려야 됩니다. 이 경제 사기 치는 놈들 있잖아요. 이 대기업 재벌 족벌가들, 이 오너라고 얘기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도 다 찾아가지고 다 이제 미국식으로 다 이제 종신형 때려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이 자기 새끼들한테 상속한다고 이제 주가를 이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죠.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국장은 이제 쓸모없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하는 거고 미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대한민국의 활력이나 아니면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의 이제 이놈의 상황처럼 이제 이런 상황처럼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진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예사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든 노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중에 2명이라 하니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사회 속도도 이제 늦어지는 게 사실인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 보면은 정치 뭐 박지원 내일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 아주 나이든 노인들이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고, 저기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면 다 나이든 사람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경원이 되게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변화나 변혁을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었다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꺼려 하는데, 어떻게 나이 이제 60, 70 되시는 80 되시는 분들에게 이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시도는요, 이 정치든 경제든 30대 40대 애들에게 맡겨야 되죠. 지금의 정치인들조차 고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 더욱더 우리네 사회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우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앞세우고 그들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고 헤쳐먹고 퇴직금 50억 뭐 이런 짓거리 안 하게끔 청렴결백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놈의 나라는 계속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흘러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음은 분명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어떤 리더들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